지금 뭐 예, 지금 마늘이 지금 이제 성장을 하고 있는데 이 마늘이 가을에 키운 몸통량이 그 뿌리 양에 비례하고 이거를 관리해가 우리가 이까지 데려오는 가지고 겨울을 놔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첫째적으로 우리는 마늘을 크게 키우기 위해서 종구를 크게 심는다는 거죠. 그렇지. 네. 이 종구를 크게 심으면 그 생산비에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듭니다. 배수원시 여기 왔는데 작은 걸 심어서 3분의 1 크기를 심어서 같이 생산한다는 거죠. 근데 이것도 두 개 다 좋은 방법인데 요거 작은 걸 쓰면 생산비가 그 농비가 30% 정도 절약됩니다. 이게 절약되고 3분의1까지 안 들어간다는 거. 예.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거는 요게 지금 뿌리 내리고 지상부가 자랄 동안에 얘는 조금 자라면 안 자라요. 그러면 요 상태에서 외부에서 영양분 공급을 계속 키워나가면 이 잎이 계속 살아만 있으면 몸포가 계속 늘어납니다. 몸통이. 그러면 동일한 형태로 갑니다. 이것도 동일한 형태로. 그럼 우리는 이때까지 잎을 살을 찌워서 계속 데려가면 이 잎에 있는 영양소가 비에 의해서 이슬에 의해서 자기 수분에 의해서 이동을 해서 뿌리에 내려가서는 이 영양소는 뿌리에서 다시 지상부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이 동작 과정에서 잎에 살을 찌워 놓으면 이슬이 됐건 비가 왔건 이 영양소는 지상부로 올라갑니다. 이 두께만큼 올라오는 게 굵은 게 올라온다는 거죠. 이게 얇으면 가는 게 올라옵니다. 두꺼우면 굵은 거로. 종구를 큰 걸 심어놨으니까 여기서 계속 밀고 있으니까 밑에 놈이 두꺼운 게 나와 있어 또 밀고 게 큰 게 나오겠죠. 그래서 우리는 마늘 심을 때 종구를 큰 걸 계속 심어온 겁니다. 원인이 여기 있다는 거죠. 그럼 적은 걸 심어도 여기에서 우리가 영양 공급을 해주고 비나 이슬, 잎의 함수량에 맞춰서 잎에 영양을 공급해주면 이 잎 두께는 계속 살이 쪄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똑같아집니다. 그러면 올해의 환경은 어떠냐고 보면 아주 마늘한테는 안 좋은 환경이라는 거죠. 초기에 심은 거는 태풍에서 물이 담수되기도 하고 습해로 인해 가지고 나빠지는 것도 있고 그리고 지금 그 이후에도 잎에 비가 많이 왔기 때문에 이렇게 잎이 살이 빠져서 누래져 버린다는 거죠. 잎이 노화되어 버린다는 거죠. 이 노화된 양만큼 안에서 중심에서 새순 올라오는 게 가는 게 올라온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여기 잎에다가 영양을 공급했더라면 이건 또 다른 문제가 나오죠. 그러면 잎이 살이 쪄서 영양이 좋은 형태로 바뀝니다. 지금 올해 지금이라도 잎을 살을 찌우면 잎이 노화가 막아집니다. 근데 이게 노래져 있는 것 전체가 갈 것 같은데 연매 시비를 한 2번 정도 해주면 일주일 간격으로 이게 말라가다가 중간쯤에 딱 멈춥니다. 멈추가 앞에 그 일부분을 자기가 포기를 합니다. 버린다는 거예요. 딱 잘라가. 그 위에 건 살아남는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살아남은 영양소는 이동을 하면서 중심에 영향을 주는 거죠. 뿌리를 만들고 지상부로 계속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잎의 영양은 상당히 중요하다. 그러면 이렇게 잎의 영양소를 만들어 가지고 마늘을 잘 키워놨더라면 이 잎을 다 얼리 죽일 거냐 아니면 이걸 이중을 덮어서 살릴 거냐는 거죠. 그럼 이중을 덮어 살린다면 또 다른 문제가 우리한테 생산적 유발 효과가 나온다는 거죠. 겨울에 또 자랄 거지 않습니까? 이 과정이 조금 이제 해석이 분분합니다. 겨울에 마늘이 자랐을 때 어떤 상황이 달라진다. 자랐을 때 잎의 함수량에 따라서 제각각 달라지거든요. 잎의 함수량이. 여보세요? 그럼 잎의 함수량이 비닐이 더 많겠죠. 아, 비닐은 잎의 함수량이 많은 만큼 성장을 많이 하는데 그 성장분은
잎이 얇아져 있다는 거죠. 얇다는 거죠. 그러면 이 겨울을 지나고 우리가 봄이 됐을 때 이 성장분만큼 잎이 얇은데 이 얇은 잎을 우리는 어떻게 대책을 세워서 안 죽이고 살릴 거냐는 거죠. 그러면 살리고자 할 때는 비닐을 부직포를 벗기고 우리는 그 다음날 비 오는 날짜에 한다는 거죠. 그죠? 오늘 벗기면 내일 비 오도록. 오늘 벗기고 비로 치죠. 그죠? 그러면 이게, 예, 그렇게 할 때는 우리는 이 비에 의해서 마늘이 이 비료도 먹고 잘 자라라. 그랬는데 이 마늘은 반대로 행동을 합니다. 비료도 먹기 전에 이 얇은 잎에서 빗물을 맞이하면, 물을 맞이하면 이 잎은 맹물을 묻고 뿌리를 내리죠. 뿌리는 맹물 묻고 절대 일 안 해요. 그러면 뿌리가 또 뭘 주겠습니까? 맹물을 그대로 올려줘요. 올라올 때 밑에 그 대비하고 이거 뭐 같이 안 올라오는가? 못 올라옵니다. 시간적으로 올라올 여유가 없어요. 여기 바로 탁 대받듯이 올라오니까. 그 사장님 말대로 그냥 밑에 그럴 필요 없네. 우리 영양만 좀 되겠네. 그럼 대비가 안 되네. 바로 올라갔다 내렸다. 잎에 살을 짜고 밑에 갔을 때 자기 생육만큼 들고 와야 됩니다. 잎에 하는 건 우리가 보조적으로 도와주는 거지 이게 전부가 될 수는 없습니다. 일정 부분은 전부 이상으로 가능합니다. 그러나 잎으로 영양 공급해 주는 거는 뿌리에서 와가지고 관이 전엽한테는 작게 와요. 쉐입한테는 많이 가고. 그렇기 때문에 전엽은 우리가 지상부로서 살을 찌우는 게 제일 효과적입니다. 그 아래쪽에 있는 잎은 관이 처음에는 많이 오다가 다른 잎이 다른 쉐입이 많이 나오면 이거는 영양관이 다 껴버려요. 그럼 뿌리에서 이 잎을 안 준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지상부로서 이 잎을 살려놔야만이 일을 시켜먹고 살려놔야만이 몸통도 크고 다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겨울을 지나서 이중을 벗길 때는 이제 오늘 비닐을 벗기고 저녁에 연면 시비를 내일 시간이 되면 스프링클러 돌리고. 맹물 시비를 하고 스프링클러 맹물 그리고 스프링클러 개가라던데. 스프링클러를 돌려주고 이 잎에 영양 시비한 이 영양소를 일부 이동시키고 다시 여기에다가 또 연면 시비를 해놓고 그 다음에 3일 내 비가 오는 게 좋다는 거죠. 이때 비가. 그런데 스프링클러 장치가 있다면 이 비보다 비를 사용하면 안 됩니다. 비를 사용하면 이 양이 많아가지고 이 잎에 있는 영양소로서는 감당을 못 한다는 거죠. 스프링클러는 우리가 30분씩 50분씩 뭐 1시간에 조정을 할 수 있는데 이 비는 조정이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럼 잎에 영소 싹 내려가가지고 잎이 살이 너무 많이 빠지면 이 마늘 잎이 견디지는 못합니다. 스프링클러가 있다면 비를 이용하면 더 경제적 손실이 더 크다는 거예요. 비가 안 올 때 아예 맑은 날 요렇게 해가 한 3번 정도를 요렇게 짧은 시간에 해버리는 영양 공급은. 그럼 일주일 내에 그 연면 시비하고 스프링 돌리고 하루 있다가 또 연면 시비하고 스프링 돌리고 일주일 내에 3번 하도 됩니까? 예, 됩니다. 첫날은 그 다음 날이고 여기서는 며칠 뛰어도 됩니다. 그래 버리면 여기 다 들어갑니다. 무조건 그러면 저 스콜로 쓰면은 어묵이 뿌려야지. 문무기로 뿌리더래요. 맞습니다. 약김 기계로 이렇게 그러면 뿌리면 예, 고압 분무기가 뿌리든 질통을 뿌리든 먹습니다. 이 친구 질통 뿌렸다구나. 그러니까 이제 오늘은 네. 일부시기 맞더니 하고 충분히 시키면서 물을 뿌리는 거야. 반전 두개 세요. 이제 이게 일반 평상시 요 이중 벗겼을 때 얇은 상태의 프로그램입니다. 이거는. 씌웠을 때 예, 이중 씌웠을 때 이 잎을 큰 이파리를 삽시간에 죽이거든 우리는. 예. 그리고 이 잎에서 이 잎이 큰 걸 만들어내야 되는데 물을 먹으면 가는 게 나와버려요. 얇기 때문에.
압력이 약하다는 거죠. 영양 압력이. 그럼 그게 이제 봄에 비가 안 오실 상태에서 세번을 가지고 예. 병을 내는 얘기죠. 예. 이거 안에 요때 예, 비 안 온 상태에서 요렇게 하면 제일 1등. 근데 그 두 번 하고라도 비교돼. 두 번 하고라도 비를 마치고 비 오고 나자마자 바로 해도 됩니다. 이거는 우리가 스프링클러 없기 때문에 오늘 오후에 벗기고 밤중이라도 연면 시비를 하고 예. 내일 매물 한 뿌려주고 한 번 더 연면 시비를 하고 다음 비 오고 비 맞아. 비 마차고 비 오고 난 바로 돌아가서 영양 공급해 보면 요것도 풀립니다. 아다 풀린다 얘기지. 예, 예. 물맛이 풀린다 얘기지. 예, 요거만 해도 잎에 충분히 살을 찌워낸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중 덮었을 때 우리의 그 잎의 크기는 그냥 우리 종구 큰 거 차이로 크다는 거죠. 근데 지금 이중을 하라고 이게 뼈에 올라오더라고 이게. 맞습니다. 뺏기을 때는 큽니다. 크지 그렇지. 크지 좋지. 근데 한 방에 훅 날아간다는 거예요. 살이 빠져서. 누가 살을 뺐냐면 비가 살을 뺐어요. 그래서 내가 저 이중 비늘을 하는 게 며칠 숨을 다 씌웠거든 그걸. 예. 씌웠는데 그걸 씌우니까 마늘 뿌리가 다 넣더라고 그게. 맞습니다. 잘 보내서 그런 게 막. 올라가 예, 보네. 올라가고 뼈 크고 보고 이 살이 지대인데 마늘이 근데 빨리 올라가더라고. 이파리 큰 키가 게, 크고. 이파리 큰 게 맹물로 왕창 먹고 맹물로 쫙 보내본 거지. 그래서 내가 그 지금 이제 한 2년 안 쉬었는데 지금 세달 예. 안 쉬고 있는데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 효과가 그 역할이 이 역할 때문에 그런 게 예, 맞습니다. 이 동작 때문에. 이파리는 큰데 이게 두꺼운 상태에서 영양을 비가 와가지고 밀었다면 굵은 게 나왔겠죠. 요게 얇아요. 이중벗기 있을 때. 크기는 큰데. 그렇지 그게 시뻘 보기는 좋네. 예. 바로 안에서 얇은 게 올라오고 키높이 주가이가 명 문고. 그렇지 키만 하나가 뿌리 놓고 이 키만 크더라고. 예, 맞습니다. 대박이야. 근데 네. 그냥 이중 안 씌운 거 있지 않습니까? 짧고 똥똥하거든요. 예. 이 두꺼우니까 비가 오면 어떻게 됩니까? 굵은 게 기어올라가요. 순이. 근데 지금 이 두 동작을 이미 물을 안 덮어도 된다. 이미 해석을 하자면 이중을 씌웠을 때는 잎이 커진다는 거죠. 이게 뭐냐면 옛날에 우리가 하우스 수박하고 거적 수박 그 가만떼기. 가만떼기 그 짜가지고 넋을이 짜가지고 덮어간 수박 예. 그 노지 수박 있잖아요. 그 비닐 한 겹 넣는 거 이런 차이 정도가 납니다. 그럼 이미 이중을 씌웠더라면 이 경제적 효과라든지 그걸 내는 거고 마늘 그 우리 이 회장님이 아까 전체 평균 약 60% 이상 그 60% 정도 경제적 소득을 냈는데 앞으로는 그 마늘 이제는 200평에 120만이 도전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공판장의 수치 가격이 완전히 다르겠죠. 예, 그래서 이 수치 가격을 올리기 위해서는 과거에 괜찮다 하는 그런 농법보다는 한 차원이 업그레이드 시켜요. 예.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면 몇 번을 수확할 때 몇 번을 쳐야 되게 정상입니까? 비가 안 올 때는 예. 자기가 이슬에서 영양을 먹어내는 게 잎에 있어 있는 게 그 7일 정도 걸려요. 7일. 아, 한번 치는데. 예, 7일. 예. 최하 치가 소화시키는 데까지 비가 안 왔을 때 5일에서 7일 정도 걸려요. 근데 이게 감을 때는 이 시간 더 걸립니다. 가뭄 있을 때는. 근데 이 정도 시간이 걸리고 최하 5일에서 7일 정도 걸려요. 소화시키는 기간. 그러면 처음에 우리 이중 벗겼을 때는 잎이 얇기 때문에 연타로 한 3번 정도를 먹어낸다는 거예요. 내가 뭐 예. 이게 올 치고 내일 물함 때리고 다음에 또 한번 치던가 이지. 맞습니다. 그래도 장애가 일어나는 게 아니고 소화를 시키 다 옆. 아, 다 먹을 수 있다 이지. 예, 그렇지. 근데 갔을 때는 좀 살이 찐 놈한테 그래 보면 장애가 일어납니다. 나는 원래 전부 양포와 마늘 수분으로 스피드 설치 싹 됐거든. 물을 입을 안 됐다고. 예. 왜 안 되냐면 그 비라고 그러고 내가 물 대보면 따고서 니가 아프고 지금 비가 오면 앞으로 비가 오면 자꾸 먹고 내려갈 텐데
그래 이걸 스프링클러 다 살려놨거든 지금. 그 시프링쿨러가 장점과 단점이 두 개 있기 때문에 나 볼 때는 아주 싶어 아무 더 생각에도. 많네. 하여튼 요 스프링쿨러 보면은 자기가 요거 던져버렸다가 와서 다 요거 깎아버리네. 부직포 요 부분은 이제 이해되죠. 부직포 하고 난 뒤에 이래 푸는 방법. 예. 그 잎의 영양소와 이 비례하는 방법 이미 우리가 해봤는데 이중 덮었을 때 잎은 큰데 그 다음 말을 켤 때 되면 돌이 작은 것처럼 느끼더라는 거죠. 피만 올라가 버리고. 예, 불을 그게 붙고. 잎이 얇은 상태에서 이 너르게 비를 맞으니까 맹물을 묻고 맹물을 밀어버리니까 키만 크고 얇은 게 올라왔다는 거죠. 그럼 굳이 저거 삐기 시기가 열달 삐기가 정상입니까? 그거는 해마다 다릅니다. 그거는 우리가 그 통상적으로 하는 그 프로그램들하고 비를 이용해서 일기에 봐봐. 일기가 보고 3일 뒤에 비 오는 걸 예상해가지고 하면 프로그램 딱 맞겠습니다. 아, 3일. 예, 우리가 저 장비를 특별히 안 하더라도 예, 3일 뒤에 비 하는 거. 그럼 우리 그 스프링클러가 예정처럼 설치되어 있다면 맑은 날에 해야 됩니다. 맑은 날에 해야만이 더 효과가 좋습니다. 이거는. 요건 저 여기까지 좀 안 해도 뭐 개월에 예. 그 이제 안 해도 상관이 그 연습이 하는 상관이 없다 아닙니까? 예, 그렇지? 예. 요건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시간 말씀 싫어.